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설 연휴를 끝내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분들께 올해에도 늘 건강하고 다복한 그리고 보람찬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선거일을 마이너스 58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각 당들은 설 민심이 어떤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나흘 동안 바쁘게 보냈습니다. 또 제3지대 텐트를 친다 만다 하면서 서로 견제를 보이고 있다가 뜸을 들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사당이 아무튼 설 전날 텐트를 치기는 쳤습니다. 마치 텐트를 치기는 쳤는데 몸은 다 들어가질 않았고 얼굴만이라도 들이밀자 해놓고서 넷이서 손을 잡은 것이 바로 설 전날이었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아주 특이하게 달았습니다. 나는 단결을 외칠 테니 이재명이죠. 당신은 용태를. 이명배 공관위원장은 용태를 부르짖으면서 열심히 칼질 좀 부탁하자. 한마디로 고동사기꾼 이재명과 임혁배. 임혁배가 정치학자 맞습니까? 학자적 양심이 있는 분입니까? 아무튼 저는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요. 이재명 대선 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임혁배였으니까 임혁배를 공관위원장으로 내세울 때에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은 직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지금 공관위원장으로서 칼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다,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배는 취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국민 공천제를 처음으로 실시하겠다. 공정성은 보장을 한다. 한마디로 사탕 발림, 입 발린 소리를 하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했었죠. 그러면서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을 만든 사람들은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말 이후에 이명배의 발언의 강도 수위는 대단히 높아지고 거칠어졌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 방향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이재명으로 볼 때는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자기 대신 이명배가 총서부 역할을 아주 깔끔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에 몸 담았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주장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문재인이 퇴임할 때에 지지율이 40%가 넘었습니다. 역대의 저는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이 잘했다고 그 40%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됐든 간에 여론의 그 수치는 4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절대적인 문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다 문재인 덕에 선거 때에 문재인과 찍은 사진을 내걸면서 문재인 덕에 배지를 달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는 문재인의 문자만 들어도 다 당선이 될 정도였고 이재명의 이자는 찾아볼 수도 없었고 존재 가치도 없었던 이재명이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물러나시오.
그렇다면은 문재인 때에 배지를 달았던 168명, 160명들은 다 물러나야죠. 책임이 있으니까. 억지 주장을 임혁배가 정치학자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혁배가 정치학자 맞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만든 책임은 이재명 본인이 대선 때 1대1로 붙었다가 깨진 것 아니겠습니까? 0.7%포인트 차든 그 이상 벌어지든 대선에 책임을 맡았던 이재명이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다면 이재명 자신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가장 큰 책임은 나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이재명의 책임을 공관위원장이 공천을 하면서 적격 여부를 따지는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혁배 공관위원장이 정치학자라고 얘기하는데 학자적 양심이 있느냐고 저는 묻고 있는 겁니다. 임혁배 씨, 당신은 이재명 대선 때에 열심히 도왔던 책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기 자신도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공관위 제안이 왔을 때에 거절하는 것이 사양하는 것이 학자적 양심의 기본 자세 아니겠습니까? 공관위 자리에 앉고서 곧바로 칼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의 명을 받들고 주인이 주문한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열심히 청소하는 걸 볼 때에 우리 주위에 아직도 정치 교수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구나. 저는 씁쓸한 마음을 지울 길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재명이야 아주 흐뭇하게 바라보겠지요. 그런데 이재명 본인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불체포를 위해서 부결해달라고 열심히 부탁 각자에게 다 문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당신을 지켜줬는데 그 사람들을 내리친다. 친명이 아니기 때문에 비명이기 때문에 친문이기 때문에 제거한다? 얼마나 이중적인 그런 행동입니까? 물론 이재명으로 볼 때는 이번 총선에서 몇 석을 차지할지 모르지만은 친명으로 단결을 해서 자기 자신이 대표를 유지하면서 4년 동안 대선의 꿈을 이룰지 안 이룰지 모르겠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친명 가족들만 세우고 지켜가겠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이명배가 칼을 휘두르고 망나니 짓 하는 것을 볼 때에 자기는 큰 그릇처럼 대범한 사람처럼 단결만이 답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서울 자정 전에 여러 차례 6번인가 7번인가 문자를 보내면서 선동질을 했었죠. 단결만이 답이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죠. 이재명이 교활하고 가증스럽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꼼수 단식 때에도 나오면서 우리가 통합을 하고 단결만이 해야 살 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체포안이 부결됐을 때에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정청래는 고름은 결코 살이 될 수가 없다.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박찬대와 함께 궁짝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박찬대와
정청래지요. 정청래는 그렇게 비명을 몰아세울 때에 이재명은 아주 큰 그릇의 정치인처럼 다 용서하고 하나 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철저한 이재명의 이중성을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서울 자정 때에 단결만이 답이다. 저와 우리 진영에 주어진 소명의 무게를 되새긴다. 국민의 삶을 방기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 평화, 민생, 경제를 되살려 국민께 희망과 미래를 드려야만 한다. 소명을 다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다. 가용 가능한 자원을 모두 모아 총력을 다해야 가능한 일이다. 계파를 가르고 출신을 따질 여유가 없다. 남들이 들을 때에는 그야말로 포용의 이재명, 그릇이 큰 이재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뒤로는 이명배가 당신들은 책임이 있으니 용퇴하라, 자르겠다, 공천 주지 않겠다라고 엄포 내리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실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중적인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가증스러운 것이죠. 이제 그 가증스럽다는 것도 하도 많이 떠들어댔기 때문에 이재명은 느끼는 것이 없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병 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약 주고 치료하겠다는 사람이 따로 있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어르고 한쪽에서는 뺨 때리고 아주 둘이서 궁짝궁짝 잘 맞추고 있는 것이죠. 계파를 가르고 출신을 따질 여유가 없다. 아니 그동안 실컷 자기 사람들만 지키고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내쫓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객 공천이다 이런 얘기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가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그런 글을 올렸었는데 저는 이재명이 직접 한 그 글인가 아니면은 이재명이 입에서 나온 그런 말인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지요. 국회에서 자신이 위급했을 때에 살려달라고 일일이 문자를 다 보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이 없이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칼질한다? 그러면서 이번 공천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통해서 능력과 자질이 국민의 기대치와 눈높이에 부합하느냐가 유일한 판단의 기준이다. 오직 단결하고 하나된 힘으로 주어진 책무를 감당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도 꼼꼼하게 우리 사이에 빈틈을 파고드는 이관계를 경계한다. 친명이냐 친문이냐 하는 우리를 구분짓는 행위 자체가 저들의 전략이다. 이렇게 남쪽으로 핑계를 돌렸습니다. 누구의 전략입니까? 누가 이간질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재명 씨. 아니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그런 행동을 다 해오던 사람이 우리가 이간질을 경계해야 되고 친명이냐 친문이냐 하는 우리를 구분짓는 행위 자체가 저들의 전략이다. 왜 상대적으로 이런 말을 갖다 돌리게 됩니까? 정말 시스템을 통해서 능력과 자질, 국민의 기대치, 눈높이에 부합하는 지금 공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친명과 비명 사이의 격화 정도가 아니죠. 살벌하다는 표현이 더 옳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눈에 가시가 되고 아주 껄끄러운 사람들은 다 내쫓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충성하겠다. 이재명에게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만 놓고 공천을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 꼼수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감방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온갖 머리를 쓰고 있다가 생각해낸 것이 준연동형 비례제 아닙니까? 여기에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가서 범야 연합 세력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혼자만 갖고 안 되니까 비례 정당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기 지지 세력을 얻어야 하는데, 어라 비례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지금 녹색 정의당 그리고 기본소득당이 이제 이름을 바꿨죠. 그들이 서로 지그재그로 민주당 위주로 가지 말고 서로 군소정당과 번호를 안배해서 나누자. 그러면 자기네들은 실득이 없는 것이죠. 여기에 또 고민이 있는 겁니다. 보통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있는데, 아무튼 임혁배는 용태를 해라, 연일 강도 높은 그런 발언을 하면서 욱박지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복잡한 상황에서도 임혁배만큼은 이재명이 확실히 믿고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임혁배가 이재명이가 외치고 있는 그 말 단어 한자 틀리지 않고 그대로 복사판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간질이라는 말은 옳지가 않죠.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정치에 이간질을 해봤던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재명의 좌장이라 하는 정성호, 저는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참 위험한 인물이다. 겉으로는 참 점잖게 덕이 있는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다. 이재명 뺨 때릴 정도로 무서운 계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성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호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 내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을 했지만 한편에서는 빠져나간 길이죠. 문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는 측면에서 책임이 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책임을 이재명과 똑같이 문재인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결코 제가 문재인을 옹호하거나 지지하기 때문에 이 말에 역성을 드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만을 알려드리는 상황입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 조국 사태, 일방적인 소득 주도 성장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여기에 미흡했고 실패했다라고 책임을 돌리고 그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정성호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정성호 의원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성호 씨, 당에서 미뤄주던 그 정책 공약들이 당신들 한 목소리로 그대로 당에서도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때에 문재인 정권이 내놨을 때 반대한 적이 있었습니까?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내놨을 때에 민주당에서는 한결같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것이 민주당의 160여 명이 넘는 의원들이 한결같은 지지 응답 아니었었습니까? 어떻게 이제 문재인과 결별해야 하니까 이재명 쪽으로, 물론 이재명의 좌장이라는 이해할 수가 있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조변석계식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당신은 가장 점잖고 이성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은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고 정말 무섭다는 말을 당신께 또 한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정치입니까? 이재명은 계속해서 문자를 날립니다. 그 밤에 서울 넘어서 자정을 넘겨서도 서울 바로 전에는 자정 전에는 단결만이 답입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책임입니다. 자정을 넘겨서는 새해 복 많이 만들어요. 참 힘드십니까? 행동하면은 바뀝니다. 약하십니까? 바다도 물방울이 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리트윗 한 번, 댓글 한 번, 카톡 한 번이 세상을 바꿉니다. 한마디로 선동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이 행동하자,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화답을 합니다. 여기에 이재명이 또다시 답글을 올립니다. 어떤 역사적 대사건도 결국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뼈 있는 얘기죠. 그리고 6분 뒤에는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흥무와 성쇠, 퇴행과 진보의 갈림길에서 무관심과 방관은 죄악입니다. 한마디로 선동질을 수차례 자정을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선동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결하자, 그 말은 선동질에서 하나로 뭉치자, 그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치 70년 사이에 이렇게 사법 리스크도 많고 중범죄를 저지른 지도자가 있었는지 의심스럽지만은 이렇게 선동질을 앞장서서 온 지도자가 당 대표가 있은 적이 있었나요? 참 저는 안타깝고 의문스럽습니다. 이재명은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을 적절하게 인용하는 것.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 정치력을 높게 평가하고 좋은 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자신은 그런 점을 배우고 싶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명배가 얘기했던 그 말과 함께 이재명의 얘기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탄생에 도움을 준 사람들은 스스로 용퇴하기 바란다. 이재명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래에 있는 최고위원들이 다 알아서 해주거나 지금은 공관위원장으로서 임혁배가 앞장서서 이재명이 해야 할 말을 대신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자기 자신이 용태우는 사퇴우는 책임지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자기는 대신 단결하고 통합하고 하나가 되자. 큰 정치인의 말만 하면은 되는 입장이니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재명 자신이 대선 패배의 1차전 책임이 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나에 있다라고 글쎄요. 그때 얘기할 때도 그냥
하는 말로 한 것이 아니었나. 이재명이 늘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니까 정말로 존경하는 줄 알더라. 그 얘기가 자기의 상징 언어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번에도 내가 단결하자, 통합하자, 하나 되자 얘기를 했다고 정말 믿으면 안 된다. 임혁배가 청소하고 있고 칼질하고 있는데 그걸 따라야지.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봅니다. 문재인이 퇴임 전에 그 1년 전도 마찬가지죠. 40%가 넘는 지지율 속에 문재인의 사진이 필요해서 국회의원들이 160여 명이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문파라고 하는 문재인파가 극성맞을 정도로 문재인을 지지했고 그 극성맞은 사람들을 따라다닌 의원들이 충성을 한 것이 문재인이었지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명을 내세우고 비명을 몰아내고 거기에 친문도 안 된다, 나가라 얘기한다는 것은 글쎄요, 말이 되겠습니까? 물론 정치가 흐름에 따라서 여기저기 옮겨가는 것 다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러나 이재명은 임혁배가 그렇게 칼질하고 용태를 부르짖는 것과는 반대로 계파를 가르고 출신을 따질 여유가 없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어느 정도 진실성이 담겨 있다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마치 도덕 선생님이 자기의 행동은 정말 개차반 같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말로만 양심도 지켜라, 공정을 지켜라 그 얘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저는 출발할 때부터 임혁배가 정치 교수이지 학자적 양심이 없는 그런 교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선 때에 아주 깊숙한 도움을 줬던 그 사람이 자기도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요. 그리고 이재명 본인이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공천에서 당연히 법적인 걸 다 떠나서 5개 기준으로 공천 삼았지요. 거기에 다 걸린다고 하는데 그걸 따지기 전에 이재명 본인이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는 데에 어떻게 적격 판정을 내리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임혁배는 윤석열 정권을 만드는데 수훈갑 1등 공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아래에서 대선에 참여를 했고 이재명이 패하니까 당신도 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다 잊고 지내자. 탈락의 대상자들만이 그 아픔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나쁜 사람은 이재명과 임혁배지요. 일정 지분, 세금의 일정 지분이 있는데에도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이재명의 죄가는 덮어버리고 남들의 죄가는 까발리고 있는 임혁배가 정말 학자적 양심이 있는 그런 교수냐 여러 번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공천이 누가 올바르다고 평가하겠습니까? 아무리 공천위원장 자리가 좋다 할지라도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학자적 양심이 있는 교수의 길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때리는 시애미보다도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라고,
그 역할 분담을 이몇 배 당신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노회한 정치 교수의 추한 모습을 끝까지 보게 되니까 마음이 더 아프기 마련입니다. 고민정이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기도 친문인데 친문계의 대표적 인물 중 하나가 저인데 저도 총선에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시너지를 내야 하는데 배제의 정치를 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고민정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때 불체포 특권 때에 당신은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또 사방에다 떠들어댔던 것 그것도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고민정 씨. 자, 이제 결론입니다. 끝으로 이낙연이가 이재명의 계파 갈등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다. 왜 그렇게 남 탓을 하는가? 이낙연은 양쪽이 모두 다 비호감인데 비호감이 좀 더 심한 쪽이 지고 좀 덜한 쪽이 이겼다고 봐야 한다. 후보 또는 운동을 함께 했다는 분들의 잘못을 먼저 따지는 것이 맞지. 정부 탓이라고 나가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때는 저 때문에 졌다라고 하더니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졌다라고 한다. 그런 식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 덕분인가? 이러니까 국민들이 질리는 것이다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참 옳은 지적입니다. 이제 설 연휴 나흘이 오늘로 끝납니다. 선거는 58일 남겨놓고 있지요. 설 연휴가 끝나면은 이제 우리가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모두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모든 것이 잘 풀려 나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